자, 안녕하세요. 송현쌤입니다. 오늘은 그 부가시세 일반과세자 신고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방법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임대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요런 거를 좀 유념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서식들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은 거기에 그 임차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만약에 변경이 됐다 중간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업자와는 다르게 이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매출에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가끔 공실이었던 임대 사업자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중에 3개월은 공실이었고 뒤늦게 이제 신규 계약이 돼가지고 나머지 3개월에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이럴 때는 그 앞쪽에 3개월 동안 관리비가 건물주한테 청구가 돼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도 역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홈택스 들어왔고요. 부가치세 신고는 여기 세금 신고 탭에서 부가치세 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과세자니까 일반과세 과세자 신고로 들어올게요. 그러면 이런 안내창이 뜨고요. 뭐 세금 비서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하고 동일하고 간단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신고 서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 저는 일반 신고 서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부가치세 신고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첫 화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정기 신고고 확정 신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인데 여기 보시면 신고 구분은 2023년 제2기죠. 지금 확정 신고고요. 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누르시면 밑에 세부 사항이 뜨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넘어가시기 전에 그 만약에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신 무실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무실적 신고로 간단하게 화면 몇 개로 끝낼 수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서식으로 넘어갈게요. 서식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여기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에 맞는 서식이 선택되어져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서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산 해다 그러면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런 거 선택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세액연서를 받은 것 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여기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는 뭐 기본적으로 선택돼야 될 것들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그러면 다음 화면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다 그러면 계약서나 대금 입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경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넘어가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이게 이제 순서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시세 신고할 때 가장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서식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거부터 작성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가 뜨게 되는데, 임대업의 부가치세 신고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뒤에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입력하는 것들은 일반과세자의 보통 업종에 부가치세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특수하게 요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난 기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세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을 경우. 두 번째는 계속 공실로 있다가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중간에 새로 생긴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세입자가 일단 처음부터 있었는데 요번에 중간 정도에 계약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상향되거나 아니면 월세가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변경 사항들이 생긴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작성하는 걸 해볼게요. 일단 먼저 지난해와 동일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기준에 변경이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임차인 조회를 눌러 보시면 기존에 그 저번 기수 때 입력해 놨던 임차인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임차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오면 저번에 신고했던 동일한 그 조건들이 여기 밑에 뜰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입력 내용 추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도 이렇게 하나 올라가 있죠. 내가 좀 전에 입력한 거. 그리고 아래에도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쉽죠. 그러니까 지난 기수에 신고했던 임차인이 그대로 임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신규로 그 임대차 계약이 발생한 경우 그거를 가정을 이렇게 해보죠. 9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7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새로 임차인을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사업자 번호가 보통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요. 혹시 사업자 번호가 없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임차인의 성명,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일자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일자를 입력할 때는 여기가 보통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일자 수정을 누르고 그리고 일자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새로 그 계약을 시작한 날짜가 9월 10일이니까 입주일이 9월 10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퇴거일은 이때가 실제로 나가지 않았더라도 이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이 퇴거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2023년 2기 신고니까 과세 기간의 마감일이 2023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끝날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부동산 그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에 1,000만 원, 70만 원을 입력하면 보증금 이자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요거는 여기 보증금에 대한 그 간주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 임대료 합계도 여기 70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9월 10일 날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치에 대한 월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달에 7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이 합계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합계가 곧 과세 표준이 돼 버리니까 이게 실제와 달리 더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계약 사항을 입력하는데 월 임대료까지는 월 임대료 합계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 달에는 5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석 달 동안은 7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10만 원에 9월 달분 50만 원을 하게 되면 260만 원이 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260만 원을 직접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 내용 추가를 하시면 이제 위에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속 있는데 그 기존 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이번에 계약상의 변경이 생겼죠. 그래서 가정을 10월 1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만기되고 새로운 변경된 계약을 시작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약은 1,000만 원에 70만 원이었고 변경되는 거는 보증금 2,000만 원에 80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임차인이 바뀌었을 경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동일한데 계약사항이 바뀌었을 경우도 똑같고 두 번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시작일 7월 1일부터 여기 변경일 전까지가 한 계약, 그 다음에 변경일부터 과세기간 마지막까지가 또 한 계약, 이렇게 두 개 계약이 있다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임차인 입력하는 건 똑같고요. 그러고 나면 첫 번째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변경되는 날까지를 한번 입력을 해주죠. 그게 10월 1일 날 변경이 됐으니까 과세기간 첫날이 7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하나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입력하고 기존의 계약은 1000만 원에 70만 원이었죠. 그래서 월 임대료 합계는 210만 원 3개월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 내용 추가를 하나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하나가 올라갔죠.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하나가 올라갔고요. 이렇게 금액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계약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갱신일이 생기죠. 그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월 1일 날 이 계약을 변경했어요. 갱신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갱신일에 10월 1일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입주일은 이날부터예요. 10월 1일부터 퇴거일은 과세기간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요 기간은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입력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여기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동안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 임대는 80만 원이니까 3개월 24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 내용 추가를 하시면 이제 아래 보시면 두 개가 떠요. 첫 계약, 두 번째 계약. 그래서 이렇게 갱신일이 표시되고 두 개의 계약이 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똑같은데 계약이 갱신돼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세입자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 그러면 요 갱신일이 없고 그냥 입주일과 퇴거일만 두 개 있겠죠. 자, 그리고 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합계 금액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증금 3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나는 보증금을 3천만 원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는 3천만 원으로 표시돼 있다라고 이상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합계 금액 밑에 보셨던 여기에 합계 금액을 여기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보이는 숫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받은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엔 450만 원이죠. 근데 요 21만 9,286원은 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이런 기타 매출분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는 지금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상 470만 원 정도가 매출로 입력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기타 금액 해가지고 219286 이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작성돼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 수중 발행하면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가 아니면 여기서 입력 완료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신고서 서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일반 업종,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여기서부터는 동일합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제 영상 중에 부가치세 일반 업종에 대한 신고 방법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니까 보통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셨겠죠. 일반 과세자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다 끝날 거예요. 대부분은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화면이 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아래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불러오면 그 숫자나 건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기입이 되니까 금액만 확인하고 저장 후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없죠. 자, 그 다음에 과세 기타 요건 자동으로 작성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간주 임대료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매출세액 부분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매출이 끝나게 되면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셔야 돼요. 요 작성하기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미 기존의 매출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전체 매출을 어느 업종에서 얼마나 발행됐는지를 여기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업종별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경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달리 적용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업종이 하나다 그러면 이 금액을 그냥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써준 거 합계와 여기 주어진 이 합계가 숫자가 1원짜리까지 일치가 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앞에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매출세액부터 과세표준 명세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세액란을 작성해야 되는데, 매입세액란은 이런 증빙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고 매입한 거,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서 혹시 수취한 이 금액들 중에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으면 여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쪽 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에서 빠지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고정자산 매입 부분은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매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세금계산서 건수, 그 다음에 공급가액 뭐 이렇게 작성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작성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한 분을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부터 들어가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건 한 건 쳐가지고 입력 내용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놨죠. 그래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는 여기 조회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한 다음에 그 화면의 숫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팝업이 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회하기 누르시면 여기 있잖아요. 2023년 하반기 조회하기 누르시면 이 밑에 숫자들이 뜨는데 그 중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여기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거기에 합계 금액을 이 밑에다가 써주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 금액 아니고요. 공제 대상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금액을 이 밑에다 써주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일이 다 공제 대상인지 불공제 대상인지를 거기서 변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공제 대상을 그 총 합계액을 쓰는 게 맞게 되는 거죠. 이미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변경은 하셨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보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받고 매입한 분에 대한 그 매입 내역은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거든요. 아까 두 번째 화면.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 작성하는 화면은 아까 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예 첫 화면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부분의 대부분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분 이 중에서 공제받으면 안 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건수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화면이 생기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불공제 항목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 세금계산서 수치 내역을 여기에 적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주게 됩니다. 요 위에 숫자에서 요거를 빼주는 거죠. 지금 매입세액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입세액 쪽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감공제세액인데 뭐 거의 다 했어요. 경감공제세액이면 여기 경감공제세액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전자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세액공제 떠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밑에 최종 납부세액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국세환급금 계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환급이니까 그 환급금을 받을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를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신고서 입력은 끝나요. 근데 끝나기 전에 하나 더 우리 계산서 받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받은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역시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계산서 발급한 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업자분들이. 근데 받은 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공실이어서 관리비 쪽에서 관리비가 나한테 청구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거의 99% 면세 계산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요 화면에서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해보시면 불러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 화면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매출세액이 요만큼 나왔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요만큼 있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나머지 차감 납부할세액이 요렇게 된다는 걸 표시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부가치세 신고는 끝나요. 근데 신고만 하실 게 아니라 납부도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분들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홈택스에서 하는 거죠.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가입 명세서를 쓰는 거를 가장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일반 업종하고 뭐 대동소이하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제가 빠르게 말을 하고 넘어간 게 있다 그러면 그 제 영상 중에 일반 과세자 부가치세 신고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참고하시고요. 혹시 모르시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